지금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지금 이른바 옷값 이 공개 문제, 명품이냐 아니냐 이런 시비거리, 옷이 도대체 몇 벌이나 된단 말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옷은 개인 돈으로 샀느냐 공금으로 샀느냐의 여부.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지요. 개인 돈으로 산 옷인지 178벌, 178벌 이 옷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국민 세금으로 산 옷인지, 김정숙 여사 본인은 정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대통령 봉급에서 산 것인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이 세 가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 원에 해당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를 지급하는 그 담당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무자에게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했다. 그 돈에서 옷 좀 사봐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강요죄에 해당된다. 써서는 안 되는 돈을 빼내서 썼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돈을 나라 돈을 갖다 쓰고 손실을 입히도록 했으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뒤에서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강요, 교사, 횡령 이게 되는 겁니다. 강요, 횡령, 교사 이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장 내용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다. 네, 똑 부러지는 고발장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귀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아주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김정숙 여사 부부의 개인 돈으로 산 옷이면 경남 양산에 내려갈 때 가지고 내려가도 된다. 그러나 그게 공금인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산 옷이라면 놔두고 가거나 국가에 반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겠다. 끝까지 보겠다. 지금 청와대에 이 옷이 있을 텐데요. 제2부속실 어디엔가 지금 보관이 돼 있든지 아무튼
관저 어디에 있든지 보관돼 있지 않겠습니까? 178벌 이 옷이,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장신구들이 지금 다 있겠죠. 어디 밖에 뭐 그동안 처분했겠습니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5월 9일 날 청와대에서 나올 때 저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이삿짐 속에 이 옷과 장신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의 이학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이버 수사대가 찾아서 나오는 옷만 수백 벌이고 브로치와 구두도 다 명품인데 액수가 추정이 안 된다. 일부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김멜다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멜다는 합성어지요. 김정숙 플러스 이멜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멜다에서 살아있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미스 필리핀 출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빼어난 미인이었죠. 올해 나이가 93살입니다. 93살. 그런데 이멜다 여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그 사치의 여왕으로 그 오명을 떨쳤죠.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쫓겨나서 하와이로 황급하게 망명을 떠났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그런데 대통령궁에 들어가 봤더니 이멜다 여사의 방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두 3,000켤레. 그것 말고도요. 뭐 옷이면 옷, 장신구면 장신구, 하와이에 가지고 간 보석만 해도 뭐 수백억 원어치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멜다라는 말은 이제 사치의 상징어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이것이 이제 합성어가 됐다는 얘기를 이학재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딱 5년 전 2017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딱 15일 만에,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가 어디가 뭐가 있고 이거 잘 익숙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고 그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먹는 식비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같은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 먹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치카치카 칫솔 치약도 나 문재인 대통령과 내 부인 김정숙은 앞으로 개인 돈으로 내가 받는 봉급에서 쓰겠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도 아무 꺼리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인 돈으로 주고 샀다면 숨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치약 칫솔까지 사비로 쓰겠다는 사람인데 하물며 칫솔까지도 개인 돈으로 쓰겠다 했던 사람인데,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들이 지었다는 그 한복, 어떤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입고 나갔던 그 한복이 가장 최저가가 1,500만 원 이상 하는 대한민국 최고 가는 디자이너가 만든 한복이다. 뭐 그런 말도 하더군요. 개인 돈으로 그거 사기에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글쎄요. 그거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뭐 저희가 알 도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납세자, 세금을 낸 사람들의 연맹. 여기는 어떤 그 천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어요. 지금 3년 전에. 청와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플러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이걸 공개하라. 정보 공개 요구. 그러자 청와대가 못한다. 왜 못하느냐? 국가 기밀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돼 있다.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요. 아니 뭐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에 특채된 무슨 뭐 아주 고위급 무슨 요원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다니는 옷에는 뭐 비밀 장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면 국가 기밀 누설에 해당되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냥 옷 아니에요. 옷. 빨간 옷, 파란 옷, 하얀 옷, 검은 옷 다 옷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국가 기밀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청와대의 담당자도 스스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처럼 언어 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대학 나온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옷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요, 국가 안보상 무슨 기밀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 담당자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부인 보기도, 아마 그분이 여성이었다면 집에 가서 남편 보기도, 아이들 보기도, 대통령 부인이 입는 옷이 그게 국가 기밀이라는 말을 이 아빠가 했단다, 엄마가 했단다.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물론 시켜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이제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정보 공개 요구로는 좋은 말에서 안 들으니까 이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개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이것은 국가 기밀하고 아무 상관없다.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다. 공개하라. 이렇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이번에는 항소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 대법원까지 갈 그런 판입니다. 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죠. 항소를 했으니. 그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과 관련된 기록들, 현물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5월 10일자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은요, 보통은 15년 동안 공개할 수 없고,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계된 것은 30년 동안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지난 5년 동안 입고 다녔던 178벌 옷이 무슨 돈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샀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그냥 묻힐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오늘 중앙일보의 한 칼럼이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공개토록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무려 4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는 슈퍼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빼겠습니다. 가능성,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빼겠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일 뿐, 이건 빼겠습니다. 두 번째, 관할 지역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 범죄와 관련돼 있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가 3가지로 고발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강요, 횡령, 교사. 이건 형사범죄입니다. 그 범죄와 관련이 돼 있다는 판단을 서울 고등법원장이 하게 되면 공개해야 됩니다. 영장 발부하면 공개하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 뭐 그거에 할아버지라도 이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강제 공개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소송. 그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취소 소송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뭐 쓰고 입고 덮고 뭐 누웠던 그 모든 것들, 그때 남긴 어떤 기록들, 이것들을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시멘트 칠해가지고 15년 30년 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몇은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요건에서 취소를 해달라. 특히 대통령 부인이 입었던 옷, 이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와 또는 국가의 이익과 그 중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물품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일단 막아주세요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그 물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실로 가져가지 못하고 지금 놔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형사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그 혐의가 있어서 형사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 했을 때 공개 영장, 세 번째는 행정소송, 네 번째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조선닷컴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전부 다 살펴봤더니 김정숙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에서 순방 국가 수가 1위입니다. 1위. 해외 순방 출국 횟수는 공동 1위. 순방 국가는 단독 1위. 이 출국 횟수가 똑같은 또 다른 그 영부인 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김윤옥 여사. 28번으로 이제 해외를 나간 횟수가 똑같은데, 그러나 이 순방 국가로는 김정숙 여사가 45개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코로나가 없었죠. 그때는 해외 여행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5개국. 대단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30번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김정숙 여사는 이 30번 나간 해외 순방 중에 남편과 함께 간 것이 27번, 그리고 남편 없이 그냥 혼자 인도에 그 대통령 전용기 제2호기 타고 인도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 타지마을 보고 왔었죠. 그때 한 번 혼자 나간 것 합해서 28번이 됩니다. 28번을 5년으로 나누면요, 5, 6은 30, 5, 5, 25.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에서 6번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5번에서 6번. 그거를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2달에 한 번쯤. 김정숙 여사는 2달에 한 번쯤, 혹은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해외 여행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대통령 영부인은 그 해외에 있는 공관 직원들의 부인을 부릅니다. 가령 워싱턴에 가면 미국 대사관에 이제 직원들이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부인들을 뭐 가능한 부인들이죠, 불러서 격려도 하고 간담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김윤옥 여사는 18번 그런 간담회를 했고,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17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숙 여사는 딱 3번 했습니다. 다른 일로 바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호 여사, 부인 이호 여사는 주로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복지 관련 일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뭐 한국 학교 또는 한글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 그 여사의 그 해외 순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령 뭐 복지시설을 간다든지 한글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뭐 현장에서 일한 우리나라 직원들의
부인들하고 같이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28번의 해외여행이었고 나라로는 45개 나라. 압도적인 1등.